예전에는 유명한 교수님한테 수술을 하고 싶었다라고 하면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거기서도 안 돼? 그럼 여기서도 안 돼? 저기서도 안 돼? 그럼 할 수 있는 병원은 어디지? 미친 듯이 찾아서 되는 병원을 예약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지금 누구보다 불안한 건 중요한 수술이나 치료를 앞둔 환자와 보호자들이죠. 큰 병원마다 무더기 진료 지연, 수술 취소가 속출했습니다. 다음 달 수술을 위해 검사차 입원한 한 난치병 환자는 오늘 아침 급히 수술 날짜를 미뤄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4차까지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겐 진행 중인 치료가 늦어질 수 있다는 통보가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입원을 거부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나이병원 문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우 상담 간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선생님께서 촬영해 주신 영상이 저희 채널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보여서 다시 한번 초대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독자님들도 혹시나 내가 병원에 갔을 때 가임 진료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을 좀 많이 봐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그 영상 올리고 뭐 엄청나게 막 다른 잘 나가는 유튜버 분들처럼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저도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보셨던 분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되어서 오늘은 사실 맥락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 파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모셨습니다. 의료 파업에 대해서 저희가 뭐 디테일하게 막 정치적인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의료 파업 때문에 상담 간호사이가 현장에서 하고 계시니 환자분들께서 느끼시는 힘든 부분, 고충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지금 요즘에 분위기가 좀 어떤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가 뭐라고 저기 윗분들이 의사를 2,000명을 늘리고 안 된다 이런 거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사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가슴 아픈 분들이 진짜 보면 어떤 분은 님이라고 뇌종양 진단 받고 수술 잡혔는데 일주일 전에 연락 와서 6월 달쯤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듣고, 뇌종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상상만 하더라도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3개월 뒤에 밀린다라고 하고 또 병원에서는 6월 달이라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한 분은 갑상선암 진단 받아가지고, 갑상선암 원래 이제 수술 전에 이렇게 검사들을 해요. 그 검사에서 난소암까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서는 원래 이런 의료 파업이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갑상선암 수술도 해주고 난소암 수술도 해줍니다. 근데 갑상선암 수술만 해주고 난소암 수술은 일단 기약 없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분은 정말 상담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고, 또 이분은 좀 사연이 있는데 유방암 3월달에 수술을 하기로 했거든요.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수술이 완전히 밀렸어요. 완전히 밀렸는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는 뭐냐면 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환자분 입장에서는 유방암에 걸리면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수술이 완전히 밀려버리니까 좀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 이제 구독자님들 중에 가족분들이 암이신 분도 있고 실제로 암 환자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이 암 환자분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하면 들을 때마다 모르겠어요. 저는 윗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윤 대통령님이나 의사협회 회장님이나 사실 이제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장에서는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되게 많이 웁니다. 울고 있고 실제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도 사실 몇 케이스만 이야기했지만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슴 아파요. 빨리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께서 만약에 그렇게 수술이 미뤄지고 만약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만약에 늦어진다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아니면 할 수 있는 병원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예전에는 아산병원의 엄청 유명한 교수님한테 수술을
하고 싶었다라고 하면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거기서도 안 돼? 그럼 여기서도 안 돼? 저기서도 안 돼? 그럼 할 수 있는 병원은 어디지? 미친 듯이 찾아서 되는 병원을 예약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엄청 좋은 교수님을 찾는 개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데를 찾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이만큼 이런 의료 파업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지금도 간호사시고 간호사 생활을 실제로 현업에서 해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응급실에서도 네, 응급실도 있었고 하셨는데 이런 의료 파업으로 만약에 진짜 교수나 의사들이 다 가요. 그럼 어찌됐든 환자분들이 없진 않잖아요. 그때의 업무 스트레스가 간호사분들한테 많이 가나요? 일이 과중이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환자는 많고 의사 선생님들이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가중이 되겠지만 지금은 환자도 많이 입원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요. 근데 뭐 이래 되면 간호사 가면 일이 줄어드나 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만큼 또 일도 많아지긴 해요. 참 어려워요. 지금 어떤 병원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힘들다라고 하고요. 일이 너무 많아져서 어떤 병원은 환자가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저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번 주에 큰 대학 병원에 있는 우리 간호사 이제 동기가 병원에서 받은 서류를 저한테 보여줬는데 연봉 30% 삭감 6개월간 삭감 동의서를 자발적으로 좀 받게끔 하더라고요. 병원이 너무 큰 적자라고. 그런 것도 봐서 사실 이게 이제 나비 효과 아니면 낙수 효과처럼 지금 환자분들도 피해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도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네요. 저도 의료진은 아니지만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 광부주분들이 계시는데 많은 병원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실제로 또 영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옆에 있는 개인 병원들은 상관없지 않아? 뭐 교수진들만 전공의들만 나가는 거니까 뭐 동네에 있는 내과나 일반 정형외과는 상관없지 여전히 그냥 똑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냥 저희 병원들, 저희 광고주분들, 작은 병원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단순히 대학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를 해야 되는지 빨리 끝나기를 그냥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잘 되길 기다려 봐야겠죠. 네, 저는 빨리 의료 파업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뭐가 됐든 간에 그 윗분들, 대통령님, 우리 의사협회 회장님, 이렇게 해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의료 정상화가 돼서 환자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그런 세계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참, 근데 또 보면 우리나라만큼 의료 혜택이나 의료 시설이 좋은 나라를 참 찾기 어렵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 참 의료 서비스가 얼마나 소중한지 되게 많이 깨닫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해결되고 좋은 나라 우리나라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